안녕하십니까. 통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세제도 개혁 방향입니다. 조세제도는 국민 경제의 기초를 만들고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조세정책이 불평등과 집값 폭등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성장 능력 확충, 양극화 축소, 부동산으로의 자금 집중 방지, 고령화 등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이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일 것입니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세입니다. 한국은 개인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2%로 주요국과 별 차이가 없지만 GDP 대비 개인의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조세 기반이 취약해 장기적으로 재정 수지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등 명백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다 비트코인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소득과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 능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소득제도로 인해 한국의 조세제도가 정의롭지 못하게 되고 지하경제가 커지는 원인입니다. 소득세 중 주택 임대소득세는 최소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반소득 등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과세되어야 정상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거의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 과세한다고 하나 여러 가지 특혜가 계속되고 있어 실제 과세는 미미할 것입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위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세당국은 한국의 주택 임대소득 규모가 얼마인지, 이 중 얼마를 과세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통계를 투명하게 작성하여 매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주택 임대소득은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습니다. 추정 방식에 따라 연 40조 원, 연 130조 원 등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 세율을 10% 정도만 생각해도 엄청난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과거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1996년 이재용 씨가 거대 재벌 삼성의 편법 상속에 사용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수익도 과세하지 못했고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환사채나 가상화폐, 유튜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계속 뒤만 쫓을 뿐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이 정답입니다. 미국은 납세자가 언제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소비한 돈에 대해 탈세하지 않았던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소득이건 불법적인 소득이건 하늘이 주는 것이건 자신이 수중에 들어온 모든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하경제가 적고 부자들이 인정받고 기부도 많이 하게 됩니다. 1930년대 미국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의 처벌도 살인이나 마약 거래가 아닌 이러한 소득세법에 의한 탈세였습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건 과세가 가능한 소득세 포괄주의는 반발이 크겠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공론화 등을 통해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과도기적으로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조사를 더 엄격히 하여 과세되지 않은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면세 대상자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나 이들은 생산적인 분야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해 고소득자의 세금 탄로를 최소화한 다음 저소득자의 면세폭을 축소하는 것이 경제 정의에 맞고 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이외에서 또
또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입니다. 집값의 하향 안정과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에 맞추어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보다 양도 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과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최종적으로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시 모아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납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조세 저항을 줄이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세율이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아 인상 여력은 있으나 고령화와 남북 통일 등을 대처해야 할 다음 세대가 쓸 수 있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법인세도 최고 세율을 소폭 인상할 여력은 있어 보이나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지금은 아닌 듯합니다. 이보다는 법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세수 중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이 법인소득이 50% 이상인 경우 최고 세율은 개인소득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법인화한 다음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편법 증여를 하고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수도 없어 실효성이 높을 것입니다. 조세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욕구와 조세저항 등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한다면 괜찮은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도 조금은 쉬워질 것입니다. 출산율은 가족 정책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국통화정책의 편파성입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